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아차의 배당금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2024년도는 과연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당금 기준일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들은 이전에는 연말 기준으로 결산을 해서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얼만큼 나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배당금이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보니까 5,600원이네요. 한 주당 5,600원이면 시가 배당률로 따졌을 때 연 6.4%입니다. 지금 시중 정기예금 금리의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되겠지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3월 1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에 배당금이 좋으니까 6.4%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죠. 그러나 배당금만 노리다가는 또 주가가 그만큼 하락해 버리면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아자동차의 투자 전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을 하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기아차는 같은 날 1월 25일 날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5천억이네요. 5천억입니다. 그래서 취득 예상 기간은 2024년 1월 26일에서 3월 14일까지 장내에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사주 취득은 그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돈이 있어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 자사주를 보니까 50% 자기 주식 취득 후 50%는 소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누계 재무 목표 달성 시 4분기 내에 추가 소각 예정이라 그럽니다. 100% 이렇게 소각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버리니까 희소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소각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재무 상태가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임직원들의 어떤 보너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스탁 옵션을 준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또는 제 동영상에도 소개되었습니다만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채권을 발행하고 나서 투자자가 원하면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로 바꾸어주는 게 바로 교환사채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사주를 보유하면 이 자사주는 어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호적인 기업에 이 자사주를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리면 거기서는 어길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기업이 만약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주주로서 의결을 행사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제조업체로서는 적절한 배당 금액과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해서 주가에는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 동영상 재무제표에 의해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분기 보니까 24억 이상 매출을 이렇게 내었네요.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8%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판매 관리비를 다 빼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2조 한 5천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비중이 10.1%. 제조업체로서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1조 6,200억이 나왔습니다. 비중으로 보니까 6.7% 이렇게 되네요. 2022년도 우리 기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제조업체의 당기 순이익이 3%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럼 6.7% 정도면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023년도 전체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감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부분이지만
판매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 효과, ASP에서 평균 단가가 많이 올라갔고, 믹스 개선이라고 해서, 믹스 개선은 좀 고부가가치, 돈이 되는 차를 팔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 효과,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매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요, 어디에 가장 많이 팔았나, 기아차가 보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미국 시장에 판매를 많이 했었고, 국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 유럽 시장도 증가했고, 인도 시장은 소폭 하락을 한 이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ASP에서 Average Selling Price, 평균 단가가 좀 올랐다 이거죠. 작년 분기에 대비해서 이 정도 7.5%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수 기준으로 볼 때는 4.8% 성장을 했다, 이런 도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 올해 사업 계획이 중요합니다. 매출액 규모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3% 증가할 예정이고, 영업이익률은 0.3% 증가하겠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서 비교해서 2003년도 우리가 결산 실적을 보였을 때 굉장히 탁월한 실적을 보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를 하기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환경이 있죠.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도 있겠고, 그 다음 금리가 있겠고, 또 기아차만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외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런 유수 기업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장성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아차가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한 주당 5,600원 5,600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배당 기준일이 3월 20일이기 때문에 3월 1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기아차가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내었는데 규모는 5천억입니다. 이 5천억을 상반기에 50%를 소각하고, 나머지 50%는 재무목표 달성 시 4분기에도 추가 소각 예정이다.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소각한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한테는 호재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 계획을 보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행했던 그런 퍼포먼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다. 성장성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아차를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호희 경제교실, 오늘은 기아차의 배당금과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